그리고 오늘 아주 심혈을 기울인 정탐꾼 팩트체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민수기에는 정탐꾼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영어로 이제 뭐 스파이스 뭐 이런 스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창세기에 그 정탐꾼이라는 단어는 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정탐을 보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정탐꾼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들. 첫 번째,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두 번째, 정탐꾼들이 다녔던 지역은, 조사했던 지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은 팩트 체크지만 보통 조금 해석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팩트라기보다는 이런 성경의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냈는가? 민수기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탐꾼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하셨죠. 그렇다면 마치 여리고성을 나중에, 물론 한 거의 39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냥 가면 되거든요. 사람의 수단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12명의 뽑힌 일종의 대표자들, 리더들이었는데, 그 중에 10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기도 하죠.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거든요.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이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정탐할 사람들을 보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해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 것처럼 되어 있죠. 과연 누가 정탐꾼을 보내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그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22절,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을 그 땅을 정치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고 하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틴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성경 주석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명기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들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명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민수기하고 신명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기록인가? 뭐가 맞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신명기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탐하고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보내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의 사건이 시간 순으로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처럼 먼저 보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허락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한 해석은 좀 갈리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석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이 관점을 가질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순서가 신명기가 먼저였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사건이 일어난 거다.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정탐꾼들이 갔던 장소는 어딘가요?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2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지명들 나오면 사실 단어도 익숙하지 않고 이게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성경 지도를 찾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지도는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도표거든요. 보시면 가장 저 왼쪽 하단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가장 위쪽에 바로 이제 르홉 하마을 지역이거든요. 바로 그 르홉까지 올라갔었다라고 그 표시를 해요. 성경에 의하면 이들이 40일 동안 이 땅을 탐지하고 오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것도 역시 ES 스터디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그 지표를 보여줘요. 네, 여러분 여기 지도 중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마우스 가리치는데 여기가 Sea of Galilee,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는 여기 있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된 땅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로 말하면 한 이쯤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은 그것보다 더 북쪽까지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고 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원래는 이 요단강, 이제 이 그림으로 제가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왼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제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요단강 오른쪽의 땅을 이제 그 므낫세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루벤 지파가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먼저 땅 갖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탐했던 땅이랑 실제로 차지하게 된 땅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정탐을 더 했었고 이 요단강 오른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냥 그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으나 얻게 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니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일단은 이 정탐꾼이 받은 명령과 보고, 이따가도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명령한 건 그 땅이 어떤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 수가 적은지 많은지 알아보라. 어떤 땅에 살고 있는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성들에 살고 있는지, 성벽이 없는지 튼튼한지, 토양은 어떤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그 땅의 열매들을 더 가져와라.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은 그 땅의 군사력과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라는 두 가지 질문이죠. 근데 질문들을 자세히 보면 군사력에 대한 질문보다 땅의 그 평가, 야 거기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지 정말 그걸 잘 보고 와, 하나님께서 주신 걸 확인하고 와, 이런 게 바로 모세의 명령이었거든요. 리더들의 보고를 잘 보세요. 보면은 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열매가 나왔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이 힘이 세고 성들은 튼튼하고 엄청나게 크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이걸 얘기하죠. 모세가 포인트를 뒀던 부분은 땅의 비옥함,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인데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땅의 비옥함의 내용은 짧고 사실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던 야 무슨 족속이 있고 무슨 족속이 있고 무슨 족속이 있고 사람들의, 자신들이 두려움을 갖는 그 존재들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탐꾼들이 보고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잘못은 했어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관점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이 여부수 족속, 아모리 사람들, 그건 다 살고 있다. 그거 너네들한테 주겠다. 모세를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죠. 자, 정탐꾼 이야기가 시사하는 게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우상 숭배했던 사건. 두 번째 큰 사건이 바로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온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 사건이거든요. 자, 이 사건은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왜냐면 광야에 있어야 내가 못 들어가니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누구 혹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따가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올라가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정탐꾼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시선은 뭐냐면 사람을 바라봐요. 거기는 너무 세. 거기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절망하죠.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 저는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새로운 일이 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야. 근데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향한다면, 혹은 현실의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을 봤으니까. 근데 믿음과 이 불신은 비전을 제시하고 격려하느냐 아니면 비관하고 포기하느냐, 리더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 정탐꾼들이, 정탐꾼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성경에 그 민수기에는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정탐을 하러 보냈던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선별된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 리더들이 돌아와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맞았어. 그 땅은 이제 우리 땅이야. 가서 힘냅시다. 땅을 취합시다. 라고 비전을 보여주며 격려하는 리더가 있는 반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격려하긴커녕 야, 우린 다 죽었어. 야, 그냥 빨리 돌아가자. 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정탐꾼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정탐꾼을 읽을 때마다 정말 믿음의 시선과 그리고 어떠한 리더가 우리 공동체 혹은 내가 그런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